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540조를 전망한다. AI 시대 돈은 메모리로 간다. 지금 HBM에 대한 얘기, HBF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70%를 얘기하더니 80%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4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공급권, 공급 능력 전쟁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즘 AI를 얘기하면 다들 엔비디아 GPU 성능, 전력 얘기부터 하지만 인텔의 리프탄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야. 문제는 메모리야.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연산도 전력도 HBM도 아니고 바로 메모리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누가 잘해요? 삼성하고 SK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그 투자은행들에서 지금 전망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33조 원, 155조 원, 올해 들어서는 키움증권에서 170조 원, SK 증권에서는 180조 원, 모건 스탠리에서는 255조 원인가요? 막 이렇게 245조 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까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두 회사를 합쳐서 54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HBM 경쟁은 자존심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 메모리를 과연 필요한 만큼 누가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는, 메모리를 누가 지배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최대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다. HBM은 단순히 고성능 메모리가 아니라 AI 시스템의 중심축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4에서 수율과 공급 안정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삼성은 공정, SK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앞선 원시 드램 플러스 베이스 다이를 자체 산화로 하는 이런 공정,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설계와 로직과 그 다음에 패키징까지, 파운드리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통합. 그래서 또 공급은 28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왜 타이트하냐? 지금 증설하고 있는 그 반도체 팹들이 그때쯤 돼야지만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마진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합계 540조 원이라는 전망의 근본 원인은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그대로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메모리야. 왜 이 말이 핵심인가? 인텔의 최고 경영자 리프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산업 관점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메모리다. 바보야. 문제는 메모리야. 이렇게 전력도 아니고 냉각도 아니고 연산 능력 성능도 아니고 메모리가 AI 확장의 상한선이라는 얘기. 메모리 없이는 AI를 더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AI 시대에 병목은 GPU 성능이 아니라 메모리 공급량이라는 공식 확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제 HBM 전쟁 기사와 이제 확실히 물려 떨어지는 거예요. 자, HBM4의 전쟁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자, 메모리 하면서 HBM4를 한번 살펴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BM3E까지는 메모리 회사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 메모리를 만드냐가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HBM4부터는 GPU와 메모리를 설계할 수 있느냐. GPU와 메모리, 그 다음에 밑에 베이스 타입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HBM4는 GPU 칩의 전원 구조, 발열 설계, 패키지 크기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인 솔루션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SK하이닉스를 볼까요? 수율의 SK하이닉스. 수율 하면은 뭐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보도가 나온 거 보면 HBM3E나 HBM4에서 SK하이닉스는 수율이 한 80%를 얘기를 하고 삼성은 한 50에서 60%. 그런데 이 수율이라는 거는 기업의 정말 특급 비밀입니다. 알려지지 않죠. 아름아름 알려지는 거죠. HBM3E에서 대규모 실전 검증을 이미 마쳤죠. 고객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누구냐? SK하이닉스는 거죠. 그리고
HBM4 물량의 60%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점유율은 대략 한 54%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를 멈추지 않게 하는 회사다. HBM3E에서는 62%까지 점유율을 가져갔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공정의 삼성전자 HBM4의 첫 번째 공급사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2월 달에 엔비디아의 HBM4를 출하를 할 겁니다. 출하를 한데 출하라는 말을 함부로 못 쓰죠. 그래서 로직 다이를 원시,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삼성 4나노 파운드리를 했죠. 이걸로 생산하고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IDM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설계를 하죠. 메모리 D램도 만들죠. 패키징도 하죠. 파운드리 다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IDM이라 그러죠. 종합 반도체 회사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삼성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를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이렇게 전체적인 통합하는 시스템 회사로 삼성이 자리를 점점 해가는 거죠. HBM4는 이제 GPU, 전력, 열, 패키지, 구조까지 함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삼성의 반격 포인트라는 거죠. 삼성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수요 폭증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숫자가 증명을 한다. 엔비디아 루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 그림입니다. 루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루빈에는 GPU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 HBM이 거기에 32GB 8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라 루빈 NVL72에는 GPU가 72개가 들어가고, 이건 큰 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크게 만들. 제가 재작년에 가서 이 렉을 보고 왔거든요. 여기에 HBM4가 몇 개 들어가냐? 576개가 들어갑니다. 어마죠? 그리고 CPU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LPDDR이 54TB가 들어가고 128GB 기준으로 해서 43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그 2분기부터 아마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 렉 하나에 베라 루빈 NVL72 요거 하나에 렉 하나에 HBM4가 576개, 그 다음에 LPDDR5X 저전력 반도체죠. 432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GB200의 그림이었었는데, 그렇게 지금 보면 HBM이 들어가죠. HBM4. 그 다음에 DDR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LPDDR5X가 들어갑니다. GDDR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GPU가 2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CPU도 2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루빈 하면 그냥 우리 HBM4만 생각하는데 따라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빈이 잘 생산이 되고 잘 팔릴수록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그냥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인텔의 최고 경쟁자 리프타는 엔비디아의 루빈과 같은 차세대 제품을 위해서는 막대한 메모리가 필요하다. 앞에 보셨잖아요. 여기 LPDDR, DDR, GDDR, HBM. HBM은 뭐 D램이 아닌가 봐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렉 하나의 메모리만 1000개 단위 정도가 들어가는, 1000개 단위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576개, 432개, 10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SK 마이크론인데, 우리나라는 뭐 삼성하고 SK죠. 그런데 공급이 거의 늘지 않는다. 왜 공급이 저렇게 수요가 부족하면 빨리빨리 공장을 지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면 되겠는데 왜 안 되느냐. 올해 D램 증가율은 25%, 27%밖에 안 늘어요. 올해는 새로운 팹이 가동을 안 해요. 출하율 증가는 19%밖에 안 돼요. 그리고 HBM 비중 확대는 범용 D램 생산 능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HBM4, HBM3E를 만들다 보면 LPDDR, DDR5, GDDR은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눈 공간, 그림눈과 공간 공정 전환이 제약이 있어요.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 SK 마이크론 모두 공통적인 입장은 26년, 27년까지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고정이 돼버린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핸디캡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지난 1월 29일 날 실적 발표에서 제한된 클린룸 공간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공급 확대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SK 하이닉스도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생산 공간의 물리적 제약과 선단 공정 전환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급 환경이 타이트하게 될 것이다. SK 하이닉스는 원비 공정에서 원시 공정으로 지금 라인을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40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전에는 정말 반도체 저승사자였었습니다. 아주 암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삼성이 245조, SK가 179조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작년에 43조 6천억,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47조 2천억이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올해 영업이익이 몇 배가 나야 되느냐? 작년에 4배에서 5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년 양사 모두 전례 없는 공급 제약 단계에 진입했고 올해 전체 메모리 물량은 이미 완판 솔드아웃. 과거와 비교해서 자본 효율성이 높고 고마진 구조가 정착된 상태. 마진.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엔비디아나 수요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84조에서 245조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48조 2870억에서 179조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삼성이 얼마냐? 317조 39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SK는 225조. 그러니까 두 개를 회사를 합쳐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540조라는 얘기예요. 주식을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이렇게 잠깐 조정이 온다고요? 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가 있죠. 물량이 완판이 됐죠. 장기 공급 계약을 하죠. 협상력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완전히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 25년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58.7%입니다. TSMC가 54%는 이걸 추월을 했습니다. AI 시대 메모리는 을이 아니라 갑중의 갑입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전체로 종합해서 한번 결론을 내보면 HBM4 경쟁은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전체 속도 제한 장치를 누가 쥐느냐 싸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을 누가 잘 하느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AI를 멈추지 않게 하는 회사다. 삼성은 AI 시스템을 재설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거를 그냥 D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베이스 타입까지 다 만드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27년 영업이익은 540조라는 이런 전망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AI 시대는 GPU가 아니라 메모리가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540조 전망은 이 전망 이유는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라는 얘기예요. 메모리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워낙에 잘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또 후년까지 또 많은 팹들이 새로 증설이 돼서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